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속보로 시작합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 레자 탕시리가 이란 반다라 아바스 시에서 밤사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탕시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직접 지휘한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고위 작전 지휘부, 정보 및 작전 책임자들을 포함해 비밀 해군 지휘센터에 있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공격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가 이번 공격에서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ETS의 정보, 아이오와와 이스라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아이오와와 이스라엘이 정보작전을 통해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영 언론은 테헤란 당국이 워싱턴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측근들에게 이란과의 장기전을 피하고 싶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무아와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을 강타했으며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저장구와 이란 수도 내 여러 거점을 겨냥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란 적신월사가 제공한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이번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중동에서 이란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상 중입니다. 참고로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그 자리를 덜 원했던 국가 원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NTU가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NTU 주한사령부는 에픽 퓨리 작전 4주 동안 1만 개가 넘는 이란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트콤 사령관 브래드 쿠퍼 주퍼 제독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량의 3분의 2가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는 이란 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군함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 해역을 순찰하며 전 세계 해운을 위협하고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해군의 가장 큰 선박 중 92%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항해하지 않고 있으며 제 작전 평가에 따르면 이제 이란은 지역과 세계에서 해군력과 영향력을 의미 있게 투사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인들은 이스라엘에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차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발사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150개가 넘는 이러한 발사대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 폭파 여파를 보여주는 영상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또 한 번의 집속탄 공격 이후 이곳은 텔아비브시 외곽입니다. 여기서 6명이 다쳤습니다. 파편탄입니다. 토드 칼리 긴급 소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이 에비스와 이스라엘의 합동정보작전 중 야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 잉스트 감사합니다. 이제 체니 부통령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스티브 예이츠를 모시겠습니다. 스티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의 보고 들으셨죠? 트럼프가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써 4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런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셨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우리 뉴스 사이클을 생각해보면 4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또 외교적 밀고 당기기가 있지만 대규모 군사작전 진행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란 내 몇몇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알려지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것이 적어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작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작전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강도 높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대가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통합 및 역할 분담은 다른 여러 동맹국들이 연구하고 아마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합의 후에도 군사 주둔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요? 글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동맹국들이 특정 역할을 맡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다른 강대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국제 평화 유지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증 요원들이 있고 핵미사일 시설과 관련된 확산 위험이 있으며 적어도 남아있는 미사일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강도 작전이라기보다는 유지 관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부담은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네, 제 말은 지난주에 트럼프가 2천억 달러를 요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오디오 클립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발언입니다. 그녀는 이란 정권이 평화 협정을 거부하면 지옥을 퍼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치지 않으며 지옥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다시는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오판은 고위 지도부, 해군, 공군,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폭력은 이란 정권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번 군사작전에서 다소 자제해왔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 목표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대규모 전쟁들처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서는 민간 인프라, 에너지 시설 등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하려면 모든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이란의 재건과 경제 회복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런 인프라의 대부분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형태의 정부가 등장했을 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것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합의 기회로 보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쩌면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된 이란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예이츠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